소아암 치료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죠. 하지만 그 치료 과정이 아이들한테는 너무나도 혹독한데요. 오늘은 그 고통은 줄여주면서 치료 효과는 오히려 더 높이는 아주 특별하고 따뜻한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아이들을 그냥 살리는 걸 넘어서서 말이죠. 이 힘겨운 싸움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지금부터 같이 찾아보시죠.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90%.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소아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의 생존율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건 뭐 현대의학이 만들어낸 기적, 위대한 승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 대단한 숫자 뒤에는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치료를 받는 그 과정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정말 상상 이강으로 혹독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이들은요, 매일같이 끔찍한 메스가움과 싸우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감염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요. 만성 통증은 또 어떻고요. 우리가 보는 생존율이라는 숫자 뒤에 가려진 아이들의 이 고통, 이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바로 그래서 의학계에서도 새로운 고민을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요. 기존 치료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오히려 그 강력한 치료 효과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아이들의 고통은 확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더 지혜로운 방법은 없을까? 이걸 찾아 나선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통합종양학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딱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근거에 기반한다는 거. 그리고 둘째, 표준 치료와 함께 간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흔히들 하는 오해를 여기서 딱 잡고 가야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통합의학은요, 현대의학, 그러니까 표준 치료를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에요. 의사 선생님과 함께 가는 거죠. 반면에 대체의학은 나는 표준 치료 안 할래. 대신 이거 할래. 하는 거거든요. 이건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근본부터가 달라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이게 그냥 마음이 편해져요 이런 수준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정말로 치료 결과를 바꿔놓는 힘이 있는지 지금부터는 팩트를 체크해 봐야겠죠.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려면 당연히 근거가 탄탄해야겠죠? 이 근거는요, 그냥 작은 연구 몇 개가 아니에요. 대만에서 국가적으로 진행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연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수만 명의 실제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거라 그 신뢰도가 남다를 수밖에 없죠. 자, 이 그래프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17,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추적한 연구인데요.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보세요. 표준 치료만 받은 그룹에 비해서 통합 치료를 함께 받은 그룹의 전체 사망 위험이 무려 30%나 낮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컨디션이 좋아지는 차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생사를 가르는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 병, 그러니까 빈혈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망할 위험은 무려 54%, 절반 이상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한 결과죠. 통합적인 접근이 그냥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혹시 대만에서만 나타난 특이한 결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려 54개의 서로 다른 연구들을 전부 모아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이걸 우리가 메타 분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메타 분석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이 차트를 보면 그 결과가 얼마나 다방면에 걸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통합 치료를 같이 했더니 암세포가 줄어드는 임상 반응률은 2.5배 이상 높아졌고요. 치료 중에 정말 위험할 수 있는 감염률은 77%나 줄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제일 괴롭히는 메스꺼움과 구토는요, 무려 87%나 감소했습니다. 이건 뭐 게임 체인저 수준이죠.
자, 지금까지는 생존율 같은 좀 큰 그림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아이들이 매일매일 겪는 그 현실적인 고통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걸 어떻게 실질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가 바로 그 통합치료 툴킷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떤 증상에 어떤 도구를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학적 근거는 뭔지 딱 전개해놨죠. 예를 들어 아이가 밥을 너무 못 먹고 힘들어하면 식욕 호르몬을 직접적으로 올려주는 육군자탕이라는 칼을 꺼내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이 걱정되면 면역 성장 인자를 자극하는 십전 대보탕을 쓰는 거고요. 다 근거가 있는 전략들입니다. 특히 이 육군자탕 사례는 정말 재밌어요. 이게 원래는 전통적인 한방 처방이잖아요. 그런데 현대 과학으로 이걸 샅샅이 분석해보니까 세상에 식욕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그렐린의 작용을 직접적으로 강화시키는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천연 물질이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전통의 지혜가 최첨단 과학으로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노력은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그 핵심을 꿰뚫고 있죠. 치료를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성공적인 치료의 열쇠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환자가 포기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아이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좋은 결과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안전하게 적용하고 더 나아가서 미래의 표준 치료로 만들 수 있을까? 그 길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안전입니다. 이건 절대 몸에 좋다니까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큰일 나요. 어떤 약초는 항암제랑 만나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좋다고 알려진 항산화제도 너무 많이 쓰면 오히려 항암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이건 DIY가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의료진의 정확한 지도 아래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해 보입니다. 대만의 그 방대한 데이터, 그리고 일본의 정밀한 과학적 분석, 여기에 미국, 한국, 중국 같은 여러 나라에서 쌓아온 풍부한 임상 경험까지 이 모든 걸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자기 사는 곳과 상관없이 최고의 근거를 갖춘 통합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의 글로벌 표준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데이터와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제 소아암 치료에서 통합적인 접근은 더 이상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아이들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요소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아이를 위하는 가장 따뜻한 마음이 결국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기도 하다면 어떨까요? 아이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그 공감의 노력이 결국 생명을 구하는 가장 강력한 현대의학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낸 가장 빛나는 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